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2부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요.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얘기가 온 건 없었어요. 뭐 하나 정도 얘기 나왔나? 뭐 CBDC가 뭐 퍼블릭, 공개 블록체인,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에 뭐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을 줬는데 그거는 사실 뭐라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CBDC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공개하는 곳이 있을까요? 퍼블릭 형태로?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자체를 통째로 공개한다? 공개하면은 누구나 다 이제 막 서로 밸런스 체크가 되는데 그런 형태로 절대 하진 않겠죠. 거의 그거랑 똑같아요. 한국은행 금융망을 그냥 일반인한테도 오픈한다. 누구나 다 쓰고 싶으면 와서 다 확인하세요. 네, 밸런스고 뭐고 다 보세요. 한국은행 계좌에 얼마 있는지. 절대로 이렇게 하진 않겠죠. 뭐 이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그 말을 꺼냈는데 중국이 기사가 난 적이 있잖아요. 뭐 이오스인가 이더리움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뭐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코스모스나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는 거지 이거 자체를 똑같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닌 거잖아요. 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이 CBDC를 갖고 이 공개 블록체인과 갖고 여기에서 IOU 형태로 만들 수는 있겠죠. 뭐 이더리움은 이제 ERC라고 부르는 토큰 형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ERC로 중국 중앙은행이 여기에 계좌를 갖고 여기에서 ERC 형태로 중국 CBDC 만들어서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여기 네트워크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뭐 그런 형태로도 쓸 수 있겠죠. 아니면은 ILP 관련된 거 또는 그와 비슷한 걸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뭐 CBDC가 공개 블록체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초점을 못 잡으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설명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월드프리덤님 스폰서 후원 월드프리덤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짱님, 장춘익님 오늘도 미리 인사를 하셨는데 소중한 금액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인코인 프로님. 그리고 그 얘기도 있던데 토스트 원래 중단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로그인 자체는 아마 될 거예요. 로컬 작동이라 더 이상 서포트가 없는 것 뿐이지 역시나 지금 사용이 가능하네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개발자가 서포트가 없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지속성 있게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면은 다른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또 뭐가 있었더라? 어제 비해 오늘은 확실히 뭔가 좀 조용했어요. 트위터 공간이. 그러고 보니까 이틀 남았네요. 내일 모레 이제 그 페이아이디 관련된 라이브 데모가 있을 거고요. 전에 얘기해드렸지만은 가능하다면 그거를 라이브로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은 해볼 건데 아마 시간이 안 맞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라이브 한 걸 토대로 제 원래 라이브 시간에 같이 다루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목요일날. 다른 커뮤니티에서 초대를 받으셨다고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좀 세게 얘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세게 얘기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혹시나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다 이러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안티 자체는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플과 XRP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 오히려 저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발전적인 얘기라는 건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때문에 놓치는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항상 극단적인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한 선상이 있으면은 여기가 중간이라고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여긴 괜찮아. 이쪽으로 갈수록 비판적, 이쪽으로 갈수록 긍정적. 여기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아. 저는 한 이쯤에 속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예. 저는 한 이쯤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약간 긍정적이죠, 그래도. 왜냐면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근데 여기는 희망회로 불태우는 곳. 희망회로가 그냥 태양처럼 타들어가고 있죠. 아주 불타오르죠. 파이어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까. 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 정치도 그렇고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 지어져 있는 회사라던가 사람들이 그룹 지어져 있는 곳들 있잖아요. 여러 곳. 뭐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학원이라던가. 그런데 가면은 항상 극단적인 분들이 양쪽에 계세요. 근데 이 양쪽에 있는 극단적인 분들은 서로를 절대 용납 못합니다. 으르렁대 양쪽을. 예, 극도로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 둘 중 하나 골라라. 그래서 여기 딱 라인을 그어갖고 안티 할 거면 안티, 그리고 리플러 할 거면 리플러. 이렇게 돼버려요, 형성이. 그러면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있던 사람들도 휘말리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시각만 다를 뿐이지 서로 약간 발전적인 방향으로 얘기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양쪽 끝에 계신 분들이 서로 으르렁 거리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너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간에도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싸워갖고 이겨요. 말싸움에서 이겨. 근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남아요? 예를 들면은 희망회로 쪽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말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뭐가 남죠? XRP 떡상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 공간에서 한 명을 말싸움에서 이긴 걸로 끝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반대분들, 부정적인 분들, 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왜 싫은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들 중에 그냥 무조건 까는 사람도 있어요. 조롱도 하고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조롱한다고 그 사람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데 막 심지어는 쌍욕하거나 이제 부모 걱정도 해주거나 또는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변태인가요? 약간 이 인터넷 공간에서 그거를 느끼지 않으면 삶이 영위가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서 본인이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저 인정, 쿨하게 인정. 돈을 버니까,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는 아니지만 자신이 그걸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그러고 있는지 납득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왜 그러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나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 사기에 속고 있어서 불쌍해서 구원해 주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 있는데 그거는 엄청난 핑계예요.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적으로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걱정해 주지 않아요.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표현을 그렇게 해?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씩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이거 이래갖고 이거는 사기야. 제발 탈출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바보 멍충아, 너 지금 돈만 빨리고 바보 상태구나. 완전 멍청한 자식. 너 지능이 빵이냐?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싸우면서 부모 걱정도 해주고. 누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사기당할까봐 걱정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구원을 해주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완전 변명이에요. 그냥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한 착각 세상에서 본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상상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리가도 본인이 그냥 무조건 싫으면은 그냥 싫은 걸로 됐어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거를 그 사람 인격 모독을 하거나 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인터넷 공간에서 싸워서 뭐해요? 남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있나요? 뭐 돈이라도 버나요?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예. 게임하고 있다고요? 월드프리더님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네요. 자, 얘기하세요. 궁금하신 거 있거나 또는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굳이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되게 시간 낭비라고. 그리고 뭐 반대로 저 사람이 잘못된 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상대방 있죠. 듣는 상대방이 나는 제대로 알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내 말이 다 맞아. 이러면은 그 누구 데려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인슈타인, 죽은 아인슈타인을 데려와갖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설득 좀 해보세요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힘을 들여서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로의 생각을 그냥 존중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죠? 완전 시간 낭비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저 사람을 설득하면은 뭐 누군가 1,000,000원 준대. 그럼 해야죠. 그럼 해야지. 열과 마음을 다해서 설득을 해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 시간, 한정돼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위해서 쓰세요. 그 누군데요? 누가 그랬을까가 누구예요? 누가 그랬을까? 누구지? 뭐 아시는 분 있으신가 보네요. 호야님은 그리고 삐진 것 같아. 호야님 삐진 것 같아. 호야님이 저한테도 이제 평소에 짓궂은 장난하고 다른 분한테도 약간 장난 잘 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난으로 책임을 매겼는데 삐진 것 같아. 호야님 듣고 있으면 미안해. 화 좀 풀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 기분 나쁘면. 나는 받아줄 줄 알았지. 정말 미안해요. 화났으면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그래요? 그런 분이 있었나? 처음 보는 아이인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제 의견이랑 충돌하신 분이 워낙 많아갖고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희망회로를 다 깨트린다고 되게 엄청 반발이 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금이요? 최금 한 적이 없는데? 월드프리덤님 왜 오자마자 왜 선동을 하시지? 제가 로그 기록 보여드릴까요? 제가 최근 매기면은 아마 로그 기록 남아있을 텐데 근데 누가 최근을 매겨요? 제가 매긴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 채널의 관리자 권한을 저 말고 다른 누구한테 준 적이 없는데 아무도 최근 매긴 사람이 없는데 뭘 최금이 돼요? 이런 거 싫어한다고. 정직하게 합시다. 할 거면은 뭘 최금이야. 최금은 그러지 맙시다. 얘기를 할 거면은 그냥 진솔하게 정직하게.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제가 오라고 했는데 책임을 왜 시켜요. 날아가는 연결.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쓴 거죠. 보이죠? 스텔라 프로젝트고, 자,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이 쓴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싱크로나이즈라고 돼 있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연결이 어떤 연결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보세요. 저는 이미 이 연결 부분에 대해 어제도 설명했고 2년 전부터 저는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지금 또 설명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미 공개적으로 전 미리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연결 관련돼서 얘기 꺼내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2019년 6월이었네. 벌써 1년이 됐네요, 이 부분이. 야, 시간 빠르다. 아마 얘네 페이지 4번도 나왔을 것 같은데 저분이 열심히 채팅 칠 동안에 궁금한 것 좀 해결합시다. 아마 페이지 4. 페이지 4 나왔네요. 올해 2월에 나왔네. 네 번째 보고서. 동기가 나와있네. CBDC도 언급하네요. 네. DLT에서 쓰는 CBDC 또는 다른 타입의 디지털 에셋 관련된 거 나오네요. 네. 근데 이거는 프라이버시 문제 관련된 거네요. 페이지 4. 네 번째에서 지금 유럽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다루고 싶은 거는 이 DLT 환경에서 뭐 CBDC든 아니면 다른 디지털 에셋이든 간에 이 프라이버시 문제, 그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번째 단계 연구를 한 거네요. 요약돼 있네. 역시나. 언링크 시키는 걸 생각한다고? 하이딩이랑 분리시키는 거랑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네요. 3번은 이 언링크 부분은 이건 그림만 나와 있어서 여기 설명 있구나. PT 뭘로 정의한 거야? 잠깐만요. 프라이버시 인핸싱으로 정의를 했네. 테크놀로지. 오케이. 그래서 이 언링크 부분은 difficult for third party determine transaction send receive information. 약간 어떻게 보면 1번이랑 비슷한데 1번 차이가 뭐죠? 이치 subset만 보는 거, conduct 실행된 거. 그러면 언링크는 약간 말이 애매한데 서드 파티가 디터민? 이거는 좀 본문을 봐야겠네. 이거는 서머리식의 간략한 거라 어쨌든 프라이버시를 다루기 위해서 한 거네요. 한국에서 달러 CBDC를 받을 수 없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질문 주신 거죠? 저는 이미 이런 거 관련된 거 이미 얘기한 게 되게 많아요. 아마 제 채널을 안 보셨으면은 뭐 모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근데 어차피 저는 영상으로 그대로 다 남아있단 말이죠. 2년 전부터 얘기한 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질문한 건지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말을 번복할 수도 없어요. 이미 2년 전부터 이 얘기는 주구장창 했던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제 채널을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하면은 제가 했던 설명은 전혀 모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2년 전부터 하고 있고 이미 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고 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는 번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아니 뭐 죄송할 건 없죠. 어제 것만 봐도.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뭐 말을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더 보면요.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CBDC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DLT 기반이다 보니까 DLT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도 나와있죠. 밸런시, 컨피덴셜리티 나와있죠. 기밀성. 그러니까 밸런스는 이제 뭐 계정에 있는 뭐 현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계좌에 있는 현금이라던가 뭐 우리들 또는 뭐 은행이든 금융기관이 됐던 간에 계좌를 갖고 있고 거기에 밸런스라고 부르는 이 현금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있을 텐데 DLT 환경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분산원장이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끼리 서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밸런스를. 여기도 써있죠. DLT 환경에서 뭐죠? 디스트리뷰트 레저 인바이러먼트를 했죠. DLT 환경에서 이런 거. 근데 어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감시, 감사, 추적성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네요. 기밀성을 확보하면은 반대로 추적하는 거에 대해 책임 추적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약간 상쇄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연구를 한 게 페이지 4네요. 지금 스텔라 프로젝트.
그래서 이 잔액이 노출되는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거 올려놓은 거 없나? 풀리포트 요거? 일본에서 올린 거? 김일성 데빌님이 저랑 아마 개그력이 동급이 아니신가? 죄송 물귀신 작전 죄송 아유 왜 안 나와 근데 잠깐만 유럽 중앙은행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자 여기에 스텔라 페이지 4라고 적으면 아마 검색이 되겠죠. 되게 느리네. 왜 이렇게 느리냐? 자 잠깐 이제 프리더님이 얘기를 해서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리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달러 CBDC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이죠. 나라 간 송금이 가능하다면 XRP의 위치가 할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요거 1번이라고 하면 1번 주장에 따라 2번 결론을 내서 또 의견을 피력한 거죠. 근거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어떤 구조기 때문에 달러 CBDC,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행한 CBDC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은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야 뭐가 얘기가 되죠. 그냥 주장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더 확인하고 올게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스텔라 페이지 4 뭐야? 페이지 4가 왜 없죠? 이렇게 쓰면 안 되나? 포스트라고 0단어로 적어야 돼? 그러네. 잠깐만요. 이게 달자가 맞나요? 요거 맞죠? 포스트라고 적으니까 나오네요. 여기다 플립포트. 아이 찾았다. 올해 2월에 나왔네요. 4달이나 됐네? 왜 모르고 있었지?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서머리 일단 볼게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어디 보자. 코르다 갖다 테스트했네요. 코르다 환경에서 테스트 한번 하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테스트하고, 이 오프레저 페이먼트 채널을 썼는데 이거는 기술을 못 썼을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하이딩은 쿼럼 거. 이거는 JP 모르건 거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페데센? 이거 뭐죠?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한번 검색해보죠. 그리고 아래는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때 그 동굴에서 하는 거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A란 사람이 B한테 물어봐요. 야, 너 나의 삼자 C의 비밀을 알아? A가 이렇게 물어봐요. B한테. 너 C의 비밀을 알아? 물어보는데 A가 C의 비밀을 알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B는 C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함과 동시에 A한테 C의 비밀을 노출시키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영지식 증명입니다.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링킹에는 원타임 어드레스랑 믹싱 방법, 링 시그니처도 여기 언급이 됐네요. 그러면 이거 링 시그니처 거기서 본 것 같거든요. 그게 뭐지?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 텔레그램에 그 IT 쪽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 특히 이제 이 블록체인 쪽에 종사하신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였죠? 그 약간 그 다크코인이라고 일컬는 거, 이 프라이버시에 좀 강한 거, 뭔지 기억 안 나는데 걔가 링 시그니처 방식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링킹에 그게 언급이 되고 있네요. 일단은 요거부터 확인합시다. 요거 뭐죠? 처음 보는 거랑. 아, 이것도 그냥 방식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 네, 시큐리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영지식 증명이나 뭐 이런 측의 그런 건가 본데? 커미먼트, 페더슨 커미먼트. 어메. 야, 이거는 그거랑 좀 비슷한데? 모듈라 연산인데, 이 메소드 자체는 DPLmon이랑 좀 비슷한데요? 메소드 자체가? 이거를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암호학 쪽에서 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뭐 특정 블록체인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 넘어갔네. 잠깐만, 채팅창 확인. 자, 이게 넘어가고 자,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얘기를 해보죠. 자, 프리더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의 달러 CBDC 지갑에서 송금을 하면 한국의 달러 CBDC 지갑 받아진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자, 미연준이 네트워크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프라이빗 형태겠죠. 지금까지 중앙은행 중에 이거를 퍼블릭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중앙은행은 단 한 곳도 못 봤어요. 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네. 이거는 아까도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만약에 퍼블릭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행 금융망을 마치 우리 국민 개개인들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DLT 기반으로 만든 CBDC 네트워크를 모두에게 우리의 허락 안 받고 이 네트워크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는 이 안에 참여자의 서로 밸런스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가능하려면 한국에서 뭐 한국 시중은행이든 아니면 중앙은행이든 여기 안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어야지 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를 전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말만 이렇게 결론만 했는데 사실 중간에 뭐 달이 나주는 게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달이 나서 받는 게 여기로 받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프라이빗 맞다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케이스를 얘기하신 겁니다. 이미 프라이빗이 맞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여기가 있으면은 여기 뭐 A란 계정이 있어요. 여기 CBDC를 보내는데 중간에 무언가가 있어요. 아직 이제 월드 프리덤님이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여기 B에서 여기 뭐 한국 CBDC 망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B가 이게 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로 달러로 온 게 CBDC 형태. 이 물음표 부분을 구체화 시켜주세요. 물음표 부분 요거 뭘 생각하고 있길래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얘기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구체화를 시켜주세요. 제주님 딴 데 다녀오셨어요? 출장 다녀오셨나? 서울로 돌아오셨다는 게 뭐죠? 출장 다녀오신 거예요? CBDC 망 안에 한국에 사는 사람이 가입하여 지갑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프라이빗인데 이거를 한다? 왜 이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그냥 제가 다 설명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월드 프리더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구체화시켜야지 좀 더 저런 주장을 하시는데 근거가 되는 생각대로 어떤 거를 갖고 있기에 저런 주장을 하시는지 확인이 되니까 명확하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오해 없이. 자, 프라이빗인데 그냥 한국에 사는 사람이면 사실 국민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의 엔드 딴 유저.
엔드 유저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프라이빗 형태의 페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CBDC를 받을 수 있는 지갑을 소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CBDC 앱이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월드 프리덤님의 생각은 잘 알겠는데, 일단은 너무 중간 부분이 없어요. 중간 부분 없고 그냥 추측을 하시는 게 좀 강한데,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블록체인하고 이 금융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 뱅크 오브 잉글랜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가 전에 그 웹비나로 한번 공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같이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 뱅크 오브 잉글랜드님 생각이 이미 뭔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전제가 맞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때 웹비나 자료를 뭘 보면 될까요? 그때 뭐였지? 잠깐만요. 퍼블리케이션에 나와 있으려나? 언제쯤 했죠 그게? 몇 달 됐나? 웹비나 오늘이 소식이 별로 없어서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만 길어지겠구만요. 웹비나 어디 있을까요? 시계를 그냥 찾아야 되나? 잠깐만, 제 채널에서 시계를 좀 찾을게요. 영국 치면은 나오려나 혹시? 3개월 전? 3개월 전쯤인가? 이때쯤일 것 같아요. 이때쯤일 것 같다. 3개월. 그러면은 대략 한 4월, 3월쯤인데 이때 있어야 돼. 요거 것 같아요. 이때쯤이었다. 3월 12일 자료인데 요걸 것 같아. 맞다. 디스커션. 요거네. 어디 봅시다. 디자인 프린시플 요거. 그림은 안 그렸네. 이거 그림 그린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플랫폼 오버뷰. 자, 보이세요? 아마 중국 기사를 보고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중국 기사에는 뭐 이상한 중국어로 된 어플이 있어갖고 그게 막 떠돌아다녔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그게 일반적이고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확인하고 갑시다. 맞습니까? 월드 프리덤님? 그냥 엔드 유저가 이거부터 확인하고 이것도 답변 드릴게요. 엔드 유저가 어플 설치하면 CBDC 네트워크 안에 본인의 계좌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이유가 그 중국 기사 난 거 있잖아요. CBDC 관련해서. 그래서 막 어플 화면 이렇게 캡처한 거 기사 같이 났죠. 어플 막 실행하면 여기 위 하나 막 있고 막. 그거 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저럴 거라고. 이것도 바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답변을 주세요. 이것도 바로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이거 그냥 음성 인터뷰로 초대를 해야겠네. 채팅하니까 너무 속도가 느리다. 디스코드 같은 걸로 그냥 음성으로 라이브로 빨리빨리 얘기하는 게 진행이 빠를 것 같네요. 디스코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음성으로 하는 게 다들 지루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말로 빨리빨리 해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나 지금 월드프리더님 요 얘기를 한 거 봐서는 읍습니다가 어떤 의미예요? 그 디스코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거 제가 질문 드린 거, 그 한국 엔드 유저가 미국 CBDC의 그 망에 액세스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 거에 대한 근거,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냥 다 CBDC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뭘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를 주시면 제가 바로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채팅 쓰는 동안 그냥 미리 설명드릴게요. 요거 그 생각하시죠? 자,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거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자, CBDC를 중앙은행들이 설계하는데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설계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딱 보이시죠? 타이틀. 피규어 해갖고 플랫폼 뭐를 오브 CBDC 나와있죠. 뭐라고 나와있어요? 코어 레저 나와있죠. 이거 중앙은행이 만든 레저인 거죠. 근데 이 페이먼트 인터페이스 프로바이더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금융기관들이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페이팔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신용카드 회사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형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회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토스 막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데들이 액세스하는 건 뭘로 통해서 한다? API 액세스 한다는 거예요. 직접 액세스가 아닙니다. 시중은행들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데,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즉 페이먼트 인터페이스 프로바이더들을 통해서 액세스 할 수 있게 하는지, 이 엔드 유저들을 여기에 직접 계정을 만들어서 쓰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중앙은행장, 그리고 이 3월 12일에 있었던 웹비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민간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이 할 역할은 여기까지고, 민간이 협력할 부분이 이 부분. 직접 액세스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 분산업자니까 다 줘야 하잖아요. 엔드 유저들이. 이해가 되세요? 슈퍼채팅 60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 문서로 아니, 감사합니다, 종란님.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까 월드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엔드 유저들이 야, 너도 나도 오늘날의 이더리움이나 이런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너도 나도 계정 만들어 쓰고 싶으면 만들어 쓰자, 이거 하면은, 아까 스텔라 프로젝트 요거 보여드렸죠? 왜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금융기관만 들어와서 써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중앙은행의 밸런스가 노출이 다 돼요. DLT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하도록, 그리고 참여하는 시중은행끼리도 서로 간의 밸런스를 못 보도록,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는 그 은행의 프라이버시거든요.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심지어 이거를 막 연구하고 있는데, 엔드 유저들이 다 들어온다? 그리고 이 연구 제 모델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봐도 막 엔드 유저 그림은 안 보이죠. 은행들 그림만 보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이 부분, 민간 부분은 이 부분까지, 이 네트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네트워크. 단순히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액세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내가 계좌를 갖고 있는 거고, 얘를 통해서 내가 돈을 보낸다고 했으면, 만약에 이렇게 신용카드 회사랑 클리어링을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금융기관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계정을 갖고 있으니까. 엔드 유저는 그냥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쓸 뿐이죠. 왜? 다시 설명드리지만, DLT 환경, 엔드 유저가 그냥 쏙 들어온다? 금융기관들이랑 수평적인 레벨에서 서로 밸런스 줘야 되고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 이 모델을 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미연준, 특히나 파월 의장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국 중앙은행은 그나마 이런 식으로 투 레이어로 모델을 세웠기 때문에 민간도 같이, 프라이빗 섹터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지만, 역할을 할 게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미연준 파월 대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민간이 할 게 없다. CBDC 만들더라도 미국에서는 민간이 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매번 예전 영상을 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맨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리테일 용도고 미국 같은 경우 금융기관들끼리 쓸 거면 홀세일 용도다. 네.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국이나 어떤 중앙은행은 엔드 유저까지도 직접 참여시킨 형태로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데도 있다고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 정책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완전 외국인한테도 오픈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장을. 네. 이해가 되세요? 아니 프라이빗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시네. 네트워크의 참여자를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승인을 받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일단은 이미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해놓고 엔드 유저가 들어올 수 있는 가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엔드 유저가 다 들어온다는 거는 퍼블릭이잖아요. 심지어 외국인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월드 프리덤님이 주장하는 그 네트워크에서 이 퍼미션을 못 받는 게 존재는 해요? 누구 못 받아요? 뭐 범죄자 이런 사람들만? 범죄자는 사전에 어떻게 커트해낼 거고, 사실 범죄자는 극소수잖아요. 얘네 빼고 다 그 네트워크에 누구든지 어플만 깔면 들어올 수 있다? 퍼블릭이잖아요. 퍼블릭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월드 프리덤님은 이 블록체인의 기본인 퍼블릭과 프라이빗 구분, 이 퍼미션이라는 개념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거부터 이해를 하고 와야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좀 보고 오세요. 중앙은행들이 무슨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중간에 주장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부실한지 제가 다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장하시는 게 결국에는 CBDC, 뭐 미국 CBDC로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다 쓸 수 있으니까 오늘날처럼 외환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CBDC 계정 만들어서 미국 달러를 마찰 없이 받을 수 있는데, 빠르고 비용 안 들이고 받을 수 있는데 XRP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주장이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답장을 해주세요. 맞죠? 제가 지금 정리한 게 지금 월드 프리덤님의 주장 맞죠? 답변을 주세요. 딱 맞죠? 자, 좋습니다. 딱 맞으면은 지금 월드 프리덤님의 주장은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이 CBDC와 XRP의 관계에 대해 주구장창 2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이미 박제가 돼 있고, 예전 영상은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 뭐냐면은, CBDC를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은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 싱가포르 것까지 끌고 와야겠네. 제가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제 주장일 뿐이다 이런 논리를 펴실까봐 싱가포르 중앙은행 자료를 긁어 오겠습니다. 이걸 긁어 와서 보여줘야지 딴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 페이지 몇 단계일까요? DLT 페이지 3인가? DVP 아니야, 이거 DVP는 아니고요. 4단계? 요거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PVP. PVP 나왔다. 자, 요거 보면은 답이 나와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네가 설명을 해줍니다. 중앙은행이 설명하는 자료니까 뭐 팩토리의 주장일 뿐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리포트 어디 있어? 풀리포트. 나와라 풀리포트. 페이지 4 요거 있다. 요거죠. 아이고 힘들다. 개인 과외 같다. 이거 저희 채널 분들도 누리지 못한 혜택인데 개인 과외를 받고 있네. 오마이갓.
자, 봅시다. 자, 보시면요. 여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제목부터 보세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는 PVP 개념이라고 해서 페이먼트 vs 페이먼트. 왜냐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니까 이 도달 범위가 닿는 한계가 있어요. 페이먼트가. 이거를 받아서 매칭시켜서 페이먼트를 하기 때문에 PVP라고 부르고 이 에크넘은 페이먼트 vs 페이먼트 약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이 연구했을 때 지금 얘네들이 여러 가지 모델링을 연구하면서 밝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지금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CBDC 여기 보이시죠? 보이세요? CBDC 여기 풀세일이라고 붙은 겁니다. W는. 자, 여러 가지 모델을 얘기하는데 여기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오늘로써 이런 특혜 과외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 계신 분들도 누리를 못한 혜택인데 개인 과외를 받고도 딴소리 하시면은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뭐 CLS도 중과외 언급 나오죠. 이건 됐고 모델링을 보면서 설명하면 이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설명이 될 텐데, 자, 보세요. 요거예요. 자, CBDC 갖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뭘 쓰는 거죠? 오늘날에 이미 쓰고 있는 CLS랑 스위프트 조합. 미래에도 CBDC 쓰는데 이걸로 똑같이 쓰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콜 리스폰던트 뱅크 보이시죠? 양쪽이 얘네가 다리를 놔주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보이시고, 이게 첫 번째 모델, 기본 모델이고요. 두 번째 모델은 약간 요거를 좀 특화시킨 거. 예, 이 중개은행 콜 리스폰던트 뱅크를 좀 특화시킨 버전이에요. 근데 뭐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3번 모델은 그림 안 그렸니 너희? 여기 있다. 요거 여기 CBDC 보이죠? A 국가랑 B. 자, CBDC를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여기 인터오퍼빌리티란 말 보이시죠? 플랫폼,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CBDC 교환하더라도 서로 다른 네트워크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3B를 위에 저게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죠? 풀세일 CBDC를 직접 교환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환할 때 같이 설명을 하자, 이 부분까지. 어차피 이게 정점이니까. 이게 XRP가 이제 망할 수 있는 그림 모델인 건데 제가 매번 설명드린 거 여기 써있죠. 유니버셜 홀세일 CBDC 익스체인지. 즉 뭐냐면은 그냥 CBDC끼리 수합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다른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수합을 할 수가 없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공간을 하나 만든 겁니다. 가령 우리한테 식별하기 좋은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ABC는 이제 국가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 참여해갖고 서로 수합을 하자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이거는 지금 싱가포르 중앙은행 같은 경우 약간 추상화 레벨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구체화시킨 게 바로 태국 중앙은행과 홍콩 중앙은행이 연구하는 거죠.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걔네 이 공간을 뭘로 만든다고 했죠? 어떤 거 쓰죠? 코르다를 쓰잖아요. 플랫폼은 코르다를 쓰고 어떤 형태를 쓴다? 예탁증서 같은 거, 예금증서 형태 같은 걸로 DR이라고 했죠. 그거를 써서 교환을 하는 걸로 이런 공간을 쓰는 거 연구했다고 했죠.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이거보다 지금 뭘 설명드리고 싶었냐면은 주리스딕션 뭐야? 이 단어 엄청 많이 쓰네. 주리스딕션. 오케이. 아까 그 모델 어디 갔죠? 키 챌린지 이거 말고 그림에서 보죠. 넘어갔나? 안 넘어갔죠? 27페이지죠. 자, 여기 나오죠. 지금 중앙은행이 이거 말고 더 뒤.
아까 그 XIP한테 제일 도움 안 되는 모델, 역할 할 수 없는 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다음. 여기 있다.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주리스딕션이 뭔지는 아시죠? 네. 관할법이라고 했고 그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근데 이 공간, 요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이 공간은 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법에 누가 이 법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다스릴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임팩트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임팩트.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의 CBDC는 본인들이 만든 거니까 본인들 뭐 미국 CBDC면은 미국 이제 법에 따라서 다스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 컨트리 B가 만약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만든 CBDC니까 한국법에 다스리면 돼요. 근데 이 공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관할법상 이 모델로 갔을 때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누가 이 공간을 컨트롤할 거고, 어떤 법으로 다스릴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있죠. 여기 보세요. 오픈 어카운트.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지금 중앙은행들만 참여하는데도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뭐 개인이 막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은 뭐 다 가입시켜주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위에 보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그냥 결국에 미국 CBDC로 전 세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면은 사실 글로벌 커런시죠. 그게 그잖아요. 글로벌 커런시잖아요. 다 그냥 미국 CBDC 네트워크 가입해서 그거 달러 주고받고 쓰고 있으면 글로벌 커런시잖아. 달러로 가는 거잖아 다. 이러면은 이거 이해는 다른 거는 거의 필요가 없죠. 리브라가 글로벌 커런시 되는 거나 달러가 글로벌 커런시 되는 거나 또는 그 밖에 기타 등등이 되는 거나 뭐 차이는 없죠. 뭐가 됐는지 그 주체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형태가 되면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XRP 망한다고. 이러면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답을 정해놓고 그냥 중간에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근거에 따라서 3단 논법처럼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래서 이 내용을 밀어봐 이런 결론이 난다, 이게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서는 중간 부분은 그냥 다 전제를 하셨어요.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확인을 안 하시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중앙은행들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만든 보고서예요. 그죠? 뭐 이 내용조차도 막 틀린 얘기다, 반박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인된 자료를 통해서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팩토리의 생각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시겠다고 하면은 파이팅 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파이팅.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말씀드렸던 거, 미국 미연준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저 중앙은행들 자료 다 보여드렸잖아요. 영국 중앙은행, 싱가포르 중앙은행 자료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연구하고 있는 자료도 보여드렸죠. 이 홀세일이랑 리테일 의미를 이해를 하세요? 지금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약간 리테일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은 참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기사 나온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근데 이 참여도 직접 참여인지 아니면 영국 중앙은행처럼 약간 간접적인 형태로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지는 아직 디테일한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써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뭐 한국인이든 누구든 이 네트워크에 그냥 리테일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뭔가를 보시고 나서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아까 여러 가지 정보들, 싱가포르 중앙은행 연구자료든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 공동 프로젝트인 스텔라에서도 프라이버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도 그냥 중앙은행들만 참여하는 홀세일 CBDC 익스체인지 네트워크를 만들더라도 그거 자체가 되게 네거티브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다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일반인까지 다 참여시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직접? 모든 중앙은행들이? 중국조차도 그런 얘기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주장을 도대체 뭘 보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렸죠? 중앙은행들의 자료를 통해서 저런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컴피테이셔널리티, 기밀성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냥 일반인들까지 다 참여시킨다고 주장을 한 중앙은행 자료를 갖고 오세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중앙은행들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이게 외국인들까지 허용하겠다고 주장한 중앙은행들이 어디가 있는지, 아까 제가 자료 보면서 쭉 설명드렸잖아. 오히려 그냥 중앙은행들만 참여해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주리스딕션이 문제라고. 지금 주리스딕션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요거 근데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외국인한테 액세스를 허용하겠다라고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중앙은행이 만든 CBDC를. 뭐 허용할 수도 있겠죠. 허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같이 영국 중앙은행이 하는 형태겠죠. 영국 중앙은행의 잉글랜드 CBDC라고 쓸게요. 2.C라고 쓸게요. 여기는 코어 레저로서 아까 그 모델에도 나와있지만은 중앙은행과 이 밑에 있는 금융기관들만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엔드 유저들 있죠? 엔드 유저 EU라고 쓸게요. EU 엔드 유저들이 이 금융기관을 쓰면은 간접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엔드에서는 이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엔드 유저가 지금 자기가 쓰는 게 영국 중앙은행의 CBDC로 처리되냐 아니냐 이거를 알려줄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의 계좌 형태로 쓰지만은 기존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그냥 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처리가 됐지만 이런 식으로 CBDC로 대체되면은 이 아까도 봤지만 페이먼트 그 프로바이더잖아요. 인터페이스 이 역할로서 이 엔드 유저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요청하는 이 금융 관련된 요청 뭐 송금이든 뭐든 이런 거는 금융기관들 요청 받아서 백엔드로 오늘날 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CBDC로 처리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직접 지갑 만들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CBDC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영국법이나 또는 이 금융기관이 이 영국의 은행법에 따라 외국인도 어떠한 KYC 절차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계좌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계좌 만든 게 직접 여기에 액세스 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CBDC 네트워크를 쓰는 금융기관을 쓰고 있을 뿐이지. 이런 형태는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지금 아까 월드 프리덤님이 주장하시는 한국인이 CBDC 어플 설치해갖고 직접 지갑을 가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와 대화가 불가능해요. 대화가 불가능. 아니 그니까 이것도 이 페이먼트와 지금 세레먼트 몰라서 이 얘기 자꾸 하시는데
자, 월드프리더님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페이팔 이미 예를 드셨는데, 페이팔이 외국인도 KRC 하면 달러 계좌 만들 수 있고 국제적으로 송금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 CBDC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거 쓰면 되잖아요, 미래에도. 그리고 이게 논리적 화법으로 맞아요? 페이팔이 되니까 미연준도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기술적으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되겠지. 근데 지금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이잖아요, 종합. 아까 주리스딕션이나 이런 것들, 정책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페이팔이 되니까 미연준도 된다, 한국은행도 된다, 중국은행도 된다. 페이팔이 되니까 다 되네. 세계는 페이팔로 통일인가요? 이게 논리적 화법으로 맞냐고요. 여기에 단서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뭐 이런 단서를 달았으면 오케이, 뭐 기술적으로 안 될 건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부터 기술적인 얘기를 했냐고요. 어렵다 진짜. 자신만의 세상에 또 빠져 계시네. 자, 그리고 페이팔이 해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르먼트랑 페이먼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페이팔이 해결했으면 XRP 쓸 필요 없잖아요. 리플렛 필요 없잖아요. 스위프트 왜 써요? 그냥 페이팔 쓰면 되지, 다 같이. 얘가 통합을 해서 해결을 했네. 월드프리더님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 누구나 다 여기를 통해서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해결을 했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아니, 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페이팔이 모든 거 다 해결했네. 아니, 이 부분부터 설명해주세요. 페이팔이 해결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CBDC 갈 필요도 없잖아요. 페이팔이 이미 해결했는데. 요거 쓰면 되지. 왜 이 난리를 치고 있겠어요, 다들. 중앙은행들이랑. 이 외환 동시결제 부분을 페이팔이 이미 해결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뭐 리프사 필요 없어요. 그럼 리플렛 왜 필요해요? 이미 해결이 끝났는데. 은행들도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페이팔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외환 동시결제를. 근데 왜 안 그러고 있을까요? 왜 쓸데없이 스텔라 프로젝트는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다시 보여드려요? 유럽 중앙은행이랑 일본 중앙은행이 진짜 멍청한 거죠. 그죠? 왜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관련된 연구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는 보이세요? 인터레저 프로토콜. 아, 여기 아니구나. 보이세요? 얘네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페이팔로 해결이 됐으면 이 난리를 필 필요가 없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연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Selected Private Sector Initiative. 프라이빗 섹터 뭐죠? 기업들 이런 데잖아요. 공공이 아니잖아요. 퍼블릭이 아니죠. 기업 이런데, 리프사 같은데. 그러니까 리프사 거 이니셔티브 이거 IP를 채택을 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이걸로 연결하겠다라고. 자, 영어 읽을 줄 아시면 이거 보세요. 써있죠, 리플렛? 리플렛도 ILP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면서 여러가지 주석과 설명 달리면서 우리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 IP를 선택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얘네 바보네. 페이팔 쓰면 되는데 뭐하러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야. 이미 해결했는데. 그지 않아요? 얘네 되게 배워야겠네요. 아니, 말이 왔다 갔다 해 자꾸. 다른 나라의 원화 계좌를 지금도 가질 수 있다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네트워크가 분리됐을 때는 그 다른 네트워크를 건널 때는 결국에 외환 동시 결제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페이팔은 어디에다 계좌를 갖고 이걸 하고 있죠, 사업을? 결국에 은행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은행이 중앙은행을 뒤에 백엔드로 한,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피아트라고 하는
법정화폐, 공신력 있고 법으로 보호받는 그 교환수단, 화폐, 그거를 취급하는 그 나라의 주리스딕션, 그 관할법을 따라, 그 법의 보호를 받고 관할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외환도 처리하고 그 국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도 하고요. 갖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걔네 다른 나라 고객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월드 프리덤님이 얘기하시는 거 우리나라에 외국은행들 들어와 있죠. 현지은행으로. 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중개은행이라고 하는 코리스펀던트 은행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들어와갖고 국내에 걔네 워낙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 볼까요? 우리나라에 시티은행 있겠죠? 있나? 있겠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서 했는데 있잖아. 우리나라에 있지? 없나? 있잖아. 시티은행 있잖아. 얘네 워낙 충분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해결했네 이미. 이해가 안 되세요? 이미 그 얘기한 거 페이팔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시티은행이 웬만한 전 세계에 막 현지은행들 갖고 있으니까 각 나라 법정화폐 다 갖고 있어요. 뭐 그냥 달러로만 할 필요도 없어. 이 사람은 전 세계 화폐 갖고 있으니까 그냥 송금하면 돼요. 문제 없이. 뭐 어렵게 가. 이미 다 해결됐는데 왜 은행들이 아직도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용이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받아먹는 거예요? 은행들이 되게 나쁜 놈들이라서. 물론 어느 정도는 그 부분도 있긴 하겠죠.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비용 드는 것도 없는데 아예 안 드는데 막 폭리 취하는 거예요. 한번 해송금할 때 막 그냥 1%씩 내놓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에 이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결국에 분리된 네트워크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 보내면 끝이지 왜 안 돼? 인터넷에서 다 연결됐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금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월드 프리덤님 정말 미치겠네. 자, 시간 낭비 같은데. 자, 보세요. 지금 월드 프리덤님이 주장하는 거는 미연준이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송금 이제 그거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송금 자체는 문제가 있어서 리프사가 그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하지만 CBDC가 만들어졌어. 예를 들면 미연준이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참여할 수 있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 넣을까요? 중국인도 넣읍시다. 그럼 이 같은 네트워크의 계좌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끼리 그냥 달러 주고받으면은 야 송금에 문제 없잖아. 빠르게 되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XRP 할 거 없지? 이 주장하는 거잖아. 너 필요 없어. XXX. 너 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 필요 없잖아.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세요. 빨리 끝냅시다.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맞죠? 그죠? 자, 여기에 참여한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 갖고 있는 이 CBDC 달러 국내에서 어떻게 쓸 거예요? 답을 해주세요. 각자 국내에서 어떻게 쓸 거예요? 물음표. 가게를 갑니다. 자, 내가 미연준이 만든 CBDC 계좌에 내 100달러가 있습니다. 요걸로 결제해 주시겠어요? 결제 돼요? 안 돼요? 어렵게 가지 맙시다. 결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요만 답변하면 되니까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저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빨리 합시다 우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빨리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yes, no만 답변하면 되는데. 아니 환전은 또 갑자기 왜 나와? 정말. 야 환전을 한대요 또. 뭐하러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되게 번거롭게 하네. 환전을 할 거면 어떻게 컨버트 시킬 거예요? 미국 CBDC. 예, 여기 CBDC 버전 달러. 예, 그리고 원화. 컨버팅 어떻게 시킬 거예요? 어느 공간에서? 거래소요? 너무 추상화 시키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뭘로? 일단은 결제도 되게 복잡하네. 환전을 해야 되네 그 사람이. 직접 보유한 거니까. 은행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아까 그 프리던님 주장에 따르면은 그 개인이 외국인 개인이 그냥 미연준의 CBDC 네트워크에 계좌 만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포트는 없습니다. 시중은행이라던가. 환전해야 되는데 거래소에서 환전한대요. 정확히 어떻게? 아니 그니까 딴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인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CBDC 교환한다고요? 교환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든 은행이든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교환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국, 미국 CBDC 둘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CBDC 진짜 리얼 그냥 막 수표 형태 말고 리얼 CBDC 열려면 이 거래소든 은행이든 한국 CBDC 네트워크와 미국 CBDC 네트워크 둘 다 써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고서 이걸 미국이 발행한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리얼 CBDC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형태의 IOU 또는 그냥 이 블록체인 DLT가 아니라 거래소나 은행이 만든 그냥 서버 자체 장부에서 거래를 하는 거면 DLT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늘날의 디지털 계좌, 시중은행이 쓰는 방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런 번거로운 CBDC 다 쓰면서 중간에 이걸 하는데 이거를 교환해주는 거래소나 은행, 익스체인지 역할을 하는 애가 오늘날의 그냥 서버 이런 장부를 쓴다? 그럼 이걸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코스모스 네트워크나 또는 다른 블록체인에서 주장하는 이 IOU 형태 또는 패깅해놓은 형태로 발행하는 그 형태로 해갖고 이 거래소나 은행에서 수합을 하는 걸 텐데 아까 보여줬잖아요. 중앙은행도 연구하고 있다고 이거. 풀세이 CBDC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돌고 돌아서 내가 이미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엔드유저 입장에서 그냥 중앙은행들끼리 이 중간 부분은 알아서 해주면 되지. 그냥 본인 CBDC 갖다가 그냥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지금 환율에 맞게 거래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중앙은행들이 이거 연결해 놓고 원화로 미국 가서 결제를 해요. 원화 CBDC로 찍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 중간에 만든 이 풀세이 CBDC 유니버설 익스체인지 통해서 그냥 미국 달러로 CBDC 바뀌어갖고 계산이 돼버려. 이러면 되잖아. 뭐하러 이거를 본인이 직접 미국 미연준 CBDC 네트워크에 가서 계좌 만들고 이거를 해갖고 환전을 때리고선 이거를 결제를 하고. 근데 이 중간은 이제 설명도 못 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돌고 돌아서 제가 이미 아까 주구장창 2년 전부터 설명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아까 보여준 싱가포르 중앙은행 요거는 스텔라네요. 아까 보여준 그 그림이잖아. 지금 얘기한 게 결국에는 저랑 얘기하고 있는 거 맞으세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거 그냥 CBDC끼리 수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은 XRP 역할할 게 없다라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분들한테 어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아실 텐데 왜 딴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CBDC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겼을 때 생긴 것 자체로 XRP한테 호재가 아니라 생겼을 때 아까 보여드린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만든 보고서처럼 CBDC끼리 수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 또는 태국 중앙은행과 홍콩 중앙은행이 오늘날 연구하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공간을 코르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DR 형태 증서
예금 증서 같은 형태로 서로 수합할 수 있는, 즉 XIP가 역할을 할 수 없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없는 형태로 CBDC가 연구되어져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그런 식으로 쓰면은 XIP한테 상당히 불리해진다, XIP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 2년 전부터 했고, 이게 아니고 CBDC 아까 보여드린 스텔라 프로젝트 봤죠?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 이거를 고려 안 하고 그냥 ILP로 연결하는 세계를 연구했다라고요, 공식적으로. 이랬을 때는 리프사가 원하는 방향, ILP라는 다리에서 가장 가치를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게 현재로서 XIP가 적합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ILP로 다 연결하겠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그러면 XIP가 이런 번거롭게 수합하는 공간, 법적인 그런 관할권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겪지 않아도 그냥 ILP라는 다리 통해서 가치 이동을 XIP가 브릿지해 줄 수 있는, 이걸로써 해결을 하겠다는 게 리프사의 모델링, 사업 모델링이고, 이런 식의 그림으로 이루어지면은 XIP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아, 죽겠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설명드린 게? 지금 설계 자체가 이상해요, 이상해. 자, 월드 프리더님 설계를 제가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줄게요. 여기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한국. 여기 계좌를 갖고 있어. CBDC 달러 갖고 있어. 한국에서 결제하면은 갑니다. 어디로 가? 익스체인지. 뭐 그게 거래소든 은행이든. 여기서 따르릉 바꿉니다. 이걸로 바꿔요. 그러면서 바꿔서 결제해.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안에서 CBDC끼리 수합이잖아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 방금 설명드린 거 이해하셨죠? 그냥 중앙은행들끼리 하면 됩니다. 시중은행 데리고 풀세일로.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개인이 뭐하러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 익스체인지는 뭐 세계 곳곳에 생길 거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다 하진 않을 거고. 지금 프리더님이 생각하는 모델은 저렇게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생각한 것처럼 뭔가 중앙은행들이 협력해서 통일화된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 얘기한 거 보니까 전 세계 각지에 막 설립될 것 같은데 그 유동성이 하나로 통합이 안 되잖아. 그럼 유동성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오더북을 대주는, 유동성을 대주는 주체들이 없으면, 부족하면 교환 자체가 성립이 안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IOU 형태인지 아니면 직접 얘네들도 다 양쪽 CBDC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계정을 갖고 있어서 직접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CBDC를 직접적으로 수합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진짜 너무 특혜다. 완전 개인 과외다 오늘.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께는 좀 죄송하네요. 네, 제가 초대를 한지라, 얼마든지 찾아오시라고 초대를 한지라 왔는데 뭐 몇 마디 얘기도 안 해보고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제가 초대를 한지라 책임은 져야죠. 아, 그래도 이해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아예 근데 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싸워서 이기는 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인터넷 공간에서 말싸움에서 이겨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보다 우리의 행복이 중요하죠. 이러나 저러나 XRP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한테는 슬픈 일이에요, 무조건. 갑자기 훈훈한 마무리인데? 정말 이해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1시간 동안 설명한 게 왠지 보람이 있는데,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면은 좀 아쉽죠. 근데 정말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저는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 훈훈하게 마무리돼서 다행이네.
완전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네,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무조건 리플과 XRP는 쓰레기니까 무조건 까야겠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싫은데, 그리고 그런 분들 보통 이제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인격 모독하고 그런 분들은 싫은데, 아무리 리플과 XRP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뭔가 대화가 가능하다, 그냥 무조건 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또는 긍정적으로, 그럼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괜찮아요. 싸울 생각도 없고요. 자, 예, 이래저래 말을 기시게 했는데 어쨌든 훈훈하게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호야님 아직도 삐진 거 아니죠? 미안하다니까? 예, 평소에 짓궂은 장난 하시길래 저도 그 정도 받아줄 줄 알았는데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얘기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안 할게 다음부터는. 동갑끼리 한 번만 봐줘. 동갑 잘 안 했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긴 얘기를 했는데 그러네요.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 누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가 적게 알고 있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XRP가 성공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죠?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만간 이 ODL 신규 통로 열리는 것들, 그리고 리플렛의 마켓쉐어, 그리고 ODL의 마켓쉐어가 점점 넓어지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 그 소식들을 전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렇게 되기를. 삐졌어요 아직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는데 화를 안 푸시면 어쩔 수 없지.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이죠 뭐. 네, 가격 갖고 까면은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가격이 지금 200원대밖에 안 되니까. 슬프다. 그건 사실이지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 네. 왔다 갔어요? 다행이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오늘도 좀 길게 했는데 소식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Q&A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좀 새로운 소식들이 적었는데 내일은 더 많은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거나 뭔가 여러 가지 뭐 저랑 다른 시각에서 다른 생각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는 저는 환영하니까요. 얼마든지 찾아오십시오. 은하철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은하철도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그 월드 프리덤님, 혹시나 대학 안에 제가 막 답답하다고 얘기한 그런 말이 혹시나 기분 상하셨으면 그것도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분 상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여러모로 제 입장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프리덤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계신데 이제 프리덤님과의 대화가 길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프리덤님 자체를 뭐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싫어했다라면은 대화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혹시 대화 간에 기분이 나쁘신 게 있으면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랑 다른 생각을 얘기하셔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9시에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얘기들 찾아뵙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마 좋은 밤 되세요. 뿅!